자, 일어나시오. 자, 조건부 확률 중에서 가장 양대산맥 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 교차조사 이 두 개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얘들 알았지? 자, 보자. 여기 예제 3번. 자, 여기는 뭐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면에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1, 3 이렇게 해서 11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 3, 6, 9, 11. 4개 있네, 결과가. C라는 건 11 이상의 수. 11,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종속이란 말은 무슨 말하고 동일하다 그랬어? 독립이 아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말했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절대 뭐로 판단이 불가능해? 문장 시행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고 확률을 구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자, 하나씩 확인해보자. 자, A하고 B가 어떤 관계냐? 그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해. 자, 보면 여기 3, 6, 9, 12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홀수여야 돼. 홀수 누구 있니? 3, 9. 두 개 있지? 그러니까 12분의 얼마가 되냐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얘들아? 오케이. 왜냐면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 12분의 A는 몇 개야? 홀수니까 6개 있겠지? 딱 반. 네.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얼마? 12분의 4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얘는 사실은 2분의 1이거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6분의 1이죠. 자, 두 개 곱했더니 얼마? 6분의 1 나왔지. 따라서 두 개는 무슨 관계? 독립관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독립관계인 거 알았다? 여기 잘 봐라. 한 번만 잘 생각해 볼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독립관계인 게 누구냐? 이렇게. 아니구나. 독립이냐 아니냐? 독립이야. 그럼 독립관계야? 한 번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얘하고의 독립이거든. 홀수가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게. 얘들 알았죠? 그런 뜻이야. 자, 이제 A하고 C를 할 거야. 그러면 A고 C 확률을 구하는 거지. 얘하고 얘. 따동 이렇게 했더니 똑같은 게 하나 있지? 12분의 1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을 알았으니까 C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2죠. 따라서 얘는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를 곱하면 돼. 곱해봐. 12분의 얘도 독립관계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B하고 C 해볼게요. 그러면 B하고 C가 일어나는 B면서 C인 거 뭐 있니? 10이 하나 있으니까 얘도 여전히 12분의 1이야. 그죠? 근데 B하고 C를 곱해봐. 18분의 1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따라서 얘는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문장을 볼게요. 얘는 3의 배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11 이상 나오는 거고 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 독립이 아니니까. 독립이 아닌 거는 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걸 문장 속으로 판단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야. 얘들 알았죠?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 이게 기계적으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걸 구하고 각각 구해서 곱한 게 같아지냐 안 같아지냐 이걸로만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필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하나 더 연습 3-1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또 문제가 똑같은 건가? 12개 공 홀수 짝수 달라지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지. 홀수는 얘는 1, 3 이렇게 해서 11 Y는 짝수니까 2, 4, 6 이렇게 해서 12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 6, 9, 12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각 확인해 보세요. 이 중에 뭐 얘하고 얘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y이면서 z가 되는 거, g가 되는 거 누가 있냐면 이거 뭐죠? 이게 짝수가 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6, 12 그러니까 12개 중에 6분의 1이죠. 요거하고 요 확률은 3분의 1 요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개 곱하면 6분의 1 똑같아졌죠? 아 이거 독립관계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 얘들아 쉽죠? 아까 배웠던 그 이론 하나로 전부 다 풀 겁니다. 다음 거 3-2번 자 요거 봐. 이게 바로 시행 뭐야? 얘만 봐도 알겠지? 수능 기출이야. 얘만 봐도 알겠지? 바로 교차조사. 찬성이냐 반대냐? 10년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리고 A, B, C, D라고 개수가 딱 들어와 있지. 완벽한 교차조사야. 근데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전체 360명 중에서 재직 연수 그 다음에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저렇게 돼 있잖아. 이해됐지? 이것들 중에서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 여기 봐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해볼게. 괜찮지? 조직 개편안에 찬성하는 사건을 B라고 할게. 얘가 서로 무슨 입일 때? 독립일 때. 그럼 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독립관계를 A이고 B일 확률 구하고 그 다음에 A 확률 곱해서 같으면 독립관계가 되는 것이. 얘들아 이해됐어요? 교차조사는 되게 쉬운 게 A이고 B래. 10년 미만이면서 찬성 여기 있네. A잖아. 그러니까 전체 360개 중에서 A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10년 미만인 거 10년 미만은 A도 있고 B가 있는데 다 합치면 여기에 합이 주어져 있네. 얼마? 120 360분의 120 곱하기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의 찬성은 여기 있네. 얼마야? 150 360분의 150 이렇게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럼 요거 지워지고 360 하나 지워지고 그럼 이거 하면 1하면 요게 3이잖아. 3 지워지고 5 따라서 A 값은 얼마? 50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게 있잖아. 질문을 바꿔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도미노처럼 잘 풀린다. 이게 50이죠. 더해서 120이니까 얘가 얼마? 70 그럼 여기는 얼마? 100 이건 얼마? 106 얼마야? 14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A, B, C, D까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구하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쭉 푸는 겁니다. 안 어렵죠? 다음 3-3번 볼게요. 3-3번도 한번 해보죠. 요것도 수능 기출. 봅시다.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 쉽다. 주사에 던질 거잖아. 그럼 3의 배수는 3, 6,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됐지? 근데 지금 뭐야? 사건 A와 독립이고 누가? 몰라. 어떤 사건 X가 독립관계를. 그러니까 뭐야? A하고 요 확률하고 요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여기 있잖아. 여기 사건 A하고 독립 관계인 X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뭘 가르쳐 줬냐면 A도 일어나고 요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여야 된대. 요런 X가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야. 그럼 한번 볼게. 이거 보시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A도 일어나고 B가 있는 게 한 개라며. 전체는 6이니까 6분의 얼마야? 1 이렇게 되지.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자 A는 얼마 돼? 6분의 2가 되죠. 곱하기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66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PX가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지. 이해돼 안 돼? 잘 봐. 그러면 이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X는.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갖고 여기 A가 있고
x가 있고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여야 된다고? 몇 개여야 된다. 3개. 근데 또 하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공통인 건 몇 개가 있어야 돼. 1개.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몇 개가 들어가야 돼. 1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3개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요 X 집합이 몇 개냐 그랬잖아. 이해됐죠?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1개 봐봐. 1개는 이미 집합 A가 정해져 있어. 뭐라고? 3, 6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오거나 3이 들어오거나 6. 그래서 케이스 경우의 수 구할 때 대분류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3 들어온 거야. 그럼 6은 여기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결정 안 된 게 있잖아. 누구 있니?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걸 이 영역 하나, 둘, 셋, 넷, 셋 그런데 이 영역은 이미 풀 입장 금지 A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영역이 몇 개밖에 없냐면 여기와 여기에 2개의 영역 사이에 들어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몇 개 들어가야 된다고? 2개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6, 3은 이미 탈락이니까 몇 개 남았어? 그치.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잘했어. 여기를 2개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4개 중에서 2개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전체가 3개가 되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자동방. 그래서 전체 6개의 집합. 사씨가 얼마지? 그래서 얘가 6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답이 6, 3도 있고 또 뭐도 있어? 3, 6도 있는 거죠. 여기에 3이 들어가고 6이 다른 이런 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거. 동일하니까 답은 몇 개? 12개. 이렇게 어려운 난제도 쉽게 풀 수 있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집합의 개수 할 때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빨라요. 필기해. 요거는 전체 개수가 3개인 거와 공통인 게 1개 이런 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럼 경우를 나눠서 둘 중에 하나 여기서 해주면 되고 좋을 것 같아? 제일 싫은 날이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지. 아니야 4시부터 7시야? 이거 끝나고 밥 먹고 자습 한 2시간 하면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밤새 늦잠 자도 되잖아. 근데 아침에 아빠가 깨워? 그게 문제지. 축 자야 된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깨울 수도 있고 야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해 부모님은. 나 일요일날 오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절대 나 건드리지 말기. 내가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거 잘 안 지켜주셔? 아니면 종교활동하는 친구는 오전에 갔다가 1시부터 5시는 나 건드리지 말기 막 이렇게. 임파서블해? 그래도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 다행이야. 지난주는 진짜 개떡 같았어 날씨가. 날씨가 좋아도 자 오늘 배운 거 다 나오죠? 이번에는 필기 끝났으면 예제 4번의 이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쌤이 뭐라고 그랬어? 이론 문제는 복잡하면 뭐 그려? 된다 그려서 답 처리하면 제일 쉬워요. 한번 해볼게. 된다. 여기 봐라. 저기 1번 풀 거야. A, B하고 자 이거 영역 몇 개니?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 4개의 영역에는 무조건 뭔가 확률이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돼야 돼? 1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주어진 거 먼저 쓰는 거야. 요거 5분의 1 줬지. 그런데 요거 쓸 때 팁 하나 줄게. 이거를 다 이렇게 통분해서 같은 분모를 사용해주면 계산이 좀 편할 거 아니야.
자, 여기 봐. 쉬워. 엄청. 여기가 얼마라고? 10분의 2라고 이렇게 적어졌지. 그지? 근데 A가 얼마래? 10분의 3. 그러니까 여기 A만 일어나는 건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 뭐래?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는 거. 여기가 바로 그거잖아. 자, 여기는 A만 일어나는 거지. A만 일어나는 걸 우리 쓰면 이렇게 쓰지. A는 일어나고 B는 안 일어나는 게 이게 A만 일어난다는 표현이잖아. 얘가 여기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여기는 B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B만 일어나니까 A는 안 일어나고 굳이 쓰면 이렇게 요 바깥쪽은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 다음 근데 여기가 10분의 4래. 다 합쳐서 1 돼야 돼. 그럼 10분의 얼마야 여기가? 3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됐어? 그럼 질문이 뭐야?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봐야지. A밥이죠. 말로 외우자. 딸의 사건분의 곱사건. 잘했어. 사건분의 곱사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5죠. 그 다음에 A도 일어나고 B도는 10분의 2. 예전에는 확률의 이름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쓰면. 그래서 답은 5분의 1. 쉽죠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독립이 하나 있지, 독립. AB가 독립. 선생님이 뭐랬어? AB가 독립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에 무슨 독립? 얘들아 무슨 독립? 다독립. 이렇게 머릿속에 꼭 알았지? 자, 보자. A, B 이렇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곱으로 나왔지? 딴 데 보면 안 돼. A도 일어나고 그냥 곱하기로 했잖아. 이게 독립관계야. 그냥 곱하면 돼.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얘가 얼마래? 5분의 3이라고 했지? 그러면 A가 일어나는 확률. 얘가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이니까 5 지어주면 얘가 3분의 1이야. 됐어요. 그럼 이거 뭐로 통분해주면 좋을까? 15로 통분해. 15. 이것도 15. 이렇게. 아닌가? 5, 3, 15. 3이구나. 이렇게. 됐지 얘들아? 그럼 이제 적기만 하면 돼. 여기가 얼마라고? 빨리 적어. 15분의 얼마래? 3 이렇게 됐지. 근데 A가 일어나는 15분의 5래매. 아까와 똑같이. 그럼 여기 15분의 2 이렇게. 얘가 안 가. 얘가 안 가? 가. 15분의 얼마야? 9. 그러니까 이 15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3개 다 더하래. 따라서 15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독립 있으면 독립만 쓰면 돼. 답지풀이 보지 마세요. 답지풀이는 여러분 헷갈리게 합니다. 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만 하세요. 엄청나게 쉬우니까. 얘들 알았지? 다음 이것도 적기만 해보자. 지금 뭐뭐 가르치는 거냐면 벤다를 그린다. 이거 A, B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없지. 자, 그럼 여기는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고 0.1이래. 자, 이게 조심해야 돼 이제. A가 0.7, B가 0.4인데 여기를 몰라. 여기를. 여기 알아? 모르잖아. 모르지? 그럼 뭐라고 해? 뭐긴 뭐야? X지. X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니네 그 집합 언제 배우지? 공통수학 합편에서 배우지. 공통수학 배우잖아.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지금 다 더하면 0.9거든. 0.9가 0.7 더하기 0.4에다가 공통인 거 빼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쉽게 해 그냥. 여기 x라고 나 여기 모르니까. 그럼 얘는 얼마냐면 0.7 빼기 x야. 이해됐죠? 그럼 얘는 얼만데?
0.4 빼기 x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뭐야? 0.9 돼야 되잖아. 1.1 마이너스 x 플러스 x 하나 없어지지? 마이너스 x 한 개 얼마 나와야 된다? 0.9. 따라서 x 값이 결정이 되죠. 얼마라고? 0.2. 얘들아 이해됐어? 따라서 여기가 0.1을 딱 쓰는 순간 게임 끝. 0.2, 0.5가 되겠고 0.2 끝.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뭐 분의 뭐라고 그랬어? 사건 분의 곱사건. 사건 분의 곱사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 있는 거 하시면 이게 0.4고 0.4 0.5라고 써도 되고 그냥 2분의 1 써도 되고. 이해됐지 얘들아? 모르면 x. 공통인 걸 먼저 모르면 x로 먼저 하면 되지. 사건분해 b는 요거예요 요거. 곱사건 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들아 이해됐어요? 왜? 어디가 안 돼? 산수가 안 돼? 뭐 이상한 거 있어? 물어봐도 돼. 여기가 0.2 된 거는 됐지? 그럼 여기 0.5잖아. 요거는 0.2고 사건분해 여기 0.2, 0.2 합치니까 0.4 A고 B 여기잖아 여기 0.2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다 똑같아.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A, B 된다. 그리고 영역 4개 적어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세팅해야 되거든. 없어. 오마이갓.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사건분의 곱사건이거든. 사건분의 곱사건 이렇게. 근데 얘 얼마라고 주어졌어? 4분의 3 곱하기 요거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b가 일어나는 건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얘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게 4분의 1이 되죠. 여기 봐라. 4분의 1 여기 4분의 1 알았잖아. 4, 3, 2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통분을 뭐로 미리 해놔? 12로 해버리는 거죠. 12분의 6 12분의 4 12분의 9 요거는 뭐야?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 이렇게 보시죠. 따라서 12분의 3 잡고 A에 일어나는 건 뭐야? 12분의 얘도 3이겠네. B에 일어나는 거 12분의 1 이렇게 되니 얘들아? 다 더해서 12분의 얼마야? 5지? 그럼 12분의 여기 7이겠네. 이거 구하는 거라며? 12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오케이? 기초산수 알면 다 푸시는 거야. 일부러 생소할까봐 해주는 거야. 이상한 공식들 외우지 마. 다 이걸로 세팅 끝냅니다. 근데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 일단은 저 A바 B 있죠. A바 B는 사건분의 곱사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끝나는 거잖아.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자 그럼 얘 확률 있지. 얼마로? 3번 푸는 거야. 5분의 1 이걸 여기다 곱하니까 B가 일어날 확률 없네. 안타깝게도 B가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못 구하네. 오마이갓.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얘는 어차피 4분의 3이라고 주어졌는데 얘를 모르잖아. 아 B 있었구나. 뭘 본 거지? 아 지금 3번 보는 거지. 3번 얘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여기 보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했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 모르면 항상 적는 거지. 항상 여기를 구해야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또록 풀리는 거야. 공통인 걸 먼저 X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이거 곱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처리해. 그렇게 하게 되면 봐봐. 우리가 아는 거 여기를 이렇게 x를 놓고 하잖아. 여기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3분의 2니까 여기는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되는 거야. 따당. 그러니까 I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거네. 이렇게. 됐지 얘들아? 이렇게 적어놓고 해. 모르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어야 되지. 사건분의 곱사건 x를 찾아야 되니까 저거 안 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쓴 거를 체크하면 요거 썼지? 요거 썼지? 요거 안 썼잖아. 맞지? 사건분의 A밥이 사건분의 곱사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라고 줬냐면 5분의 1이야. 거기에다가 곱하기 얘 모르잖아? 여기 있잖아. 3분의 1 더하기 x 했더니 얘 얼마? x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주어진 대로 씩씩 푸는 거예요. 그럼 5 곱하면 3분의 1 더하기 x는 5x 넘어가면 4x x는 얼마? 12분의 1 이렇게 구해졌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니? B 바 A 사건분의 곱사건. 근데 얘는 얼마라고 줬어? 3분의 1이라고 줬네. 동시에 일어나는 건 x. x 여기서 구했잖아. 여기가 12분의 1이잖아. 됐죠? 분자분의 3 곱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모르면 안 주어졌으면 x로 놓고 출발해. 얘들 알았죠? 이해돼? 자,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는 더 쉬워. 잘 봐. 이 독립 나오면 만세를 불러. AB가 독립이잖아? 그럼 다 독립이야. 이해됐지? 독립은 왜 만세를 불리냐면 봐봐. B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A가 구할 확률은 정의에서 그냥 PA하고 똑같아. 독립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다시 말해 뒤에가 날라가. 이거 떼버려도 돼. 붙여도 되고 떼버려도 되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얘는 뭐야? 이거 만세를 불러야지. 얘를 준 거야. 얘들아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 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했잖아. 끝. 그래서 답은 얼마? 0.2 이게 답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독립이니까 이게 가능해. 근데 만약에 쌤, 내 독립의 정의를 까먹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까먹어도 돼. 봐봐. 반대 보면 안 돼. 사건분해 곱사건 이렇게 쓸 거냐. 독립의 정의를 까먹었어. 독립에 대한 정의는 까먹어도 판정은 안 까먹을 거거든. 판정은 안 까먹을 거라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판정은 안 까먹어. 그럼 이게 약분돼서 P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PA를 찾으면 좋은데 이게 정의였잖아. 정의. 근데 까먹으면 사건분의 곱사건 놓고 곱사건은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 가능하다. 띠링 지워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푸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4-1번 예제보다 훨씬 좋네요. 유제가. 자, 넘어가 보자. 4-2번 가볼게. 4-2번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는 집까지 질문을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사건분의 곱사건이야. 걔가 얼마? 그분의 1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 사건분의.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방정의 정의이기 때문에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죠. 이렇게 준 거야. 좀 풀었었더니. 얘들아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채우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된다로 채우면 돼요. 여기가 9분의 7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9분의 2가 되고 여기는 뭐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 모르면 아무거나 x로 놓으라고. 내 말은 얘들 알았죠? 가운데 걸 x로 놓읍시다. 그럼 x. 그럼 얘 x 넣으면 얘 나오지? 얘가 나오지? 야 이거 x로 놨잖아. 그럼 b가 어떻게 돼?
크로스로 곱하면 9x는 pb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럼 여기 몇 x가 돼? 8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왜? 뭐 이상해? 뭐 이상해? 여기 x로 놨는데 여기 x로 놓고 크로스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8x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어?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9분의 7이지? 9분의 7 이걸 써본 거야. 봐봐 지금 뭐 쓴 거냐? 요거 쓴 거야.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최종적으로 요거 쓰고 뭉쳐간 거.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뭐 이거 갖고 해도 되는데 다 더해서 얼마? 9분의 7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기가 9분의 7 마이너스 이게 뭐야? 9x를 빼줘야죠. 이렇게. 그럼 9분의 7 되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강한 댓글로 x로 넣으면 돼. 그럼 요거 갖고 식 쓰면 되거든. 식 써볼게. 이거 무슨 얘기야? a만 일어난 거야. 바로 요거거든. 9분의 7 마이너스 9x 여기에다가 9분의 1 아니 크로스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 9를 곱하면 b가 안 일어나는 거. b가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야? b가 일어나는 확률 얼마야? 9x잖아. 1 마이너스 9x 끝. 이해됐죠 얘들아? 쭉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정리하시면 7 81x 산수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얼마야? 넘어가면 72x 그러니까 6 6 이게 얼마야? 6 1 6 6 22 x는 12분의 1이네. 자 12분의 1이니까 도미노처럼 다 풀린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럼 이제 뭐 되게 쉽죠. 이건 뭔데? 사건분해? 곱사건. 근데 A도 아니라고 B도 아니라는 건 이미 알아.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건 다 9분의 2야. 그래서 요 9x가 있잖아. 9x 아까 여기 x를 아니까 그걸 빼고 1에서 빼주면 안 일어나는 걸 구하면 되는 거고 요거 달라지는 건 사건분해. 이것도 9분의 2 있으니까 A가 안 일어나는 걸 찾아가지고 답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야 한대요? 벤다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 벤다를 이용할 때 이 영역 4개의 숫자를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를 모르잖아. 그럼 여기를 먼저 채워 넣으시면 도미노처럼 또로록 풀려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4-3번 A, B가 서로 무슨 립? 독립. 그러니까 무슨 독립? 다독립. 그럼 곱하면 되는 거고. 자 항상 뭘 하라고 그랬지? 벤다 A, B 이게 왜 4-3이지? 자 여기를 일단 0.2를 줬어. 맞죠? 그럼 이거 쓴 거야. 자 주의사항이 그래서 2개를 줬나 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요게 요 합쳐서 0.7이거든. 여기가 0.3을 줬어 이렇게. 얘들아 이해되지? 근데 봐라.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여기 더해서 얘가 0.7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동시에 2개 그냥 A, B로 이거 해서 곱해서 요거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를 그냥 A, B로 써서 할까? A 구하는 거니까 이 영역을 그냥 이렇게 놔도 되고 2개로 놔도 되고 다 더해서 0. 얼마가 돼야 돼? 0, 그래. 이게 0.5 이렇게 써도 되고 하여튼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얘들 알았죠? 근데 주의사항은 이거다. 요 B가 요거보다 커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2개 더한 게 이런 거죠. 그대로 쓰면 A는 A 플러스 0.2보다
0.5 더하기 0.7 빼기 A 여기 더하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건 좀 바보 같긴 한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B 확률이 얘보다 크려면 얘가 얘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0.5 빼기 A가 A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 A가 나오잖아. 그럼 0.25보다 작다. 얘는 다 이렇게 줬고 여기는 분수를 넣냐 또 0.25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구한 것 중에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 써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독립을 써야 돼요. 얘들아 알았죠? 독립은 다독립. 자 무슨 말이야? A 확률이 A 곱하기 0.2거든. 요거 곱하기 저거 다음엔 0.7 빼기 A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 0.2가 나와야 된다. 이게 독립의 정의잖아. 얘들아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거든? 안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갖고 일단 답을 먼저 좀 찾아보자. 복잡하게 생겼네. 자 여기 해주면 넘어가서 A제곱 되고 바로 넘겨서 바로 해볼게. 넘어가 A제곱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0.7 마이너스 0.2 0.5A 0.14 아까 제 소수점으로 나와서 소수점을 했는데 치사하게 분수로 바꿨네.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0.20이니까 0.06 이렇게 됩니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거 분수로 이렇게 쓰면 분수로 계산해달래. 분수로 해주죠. 그럼 여기 봐 100분의 6 100분의 6이 얼마야? 50분의 50분의 3이네. 50을 양변에 곱하면 100을 그냥 할 거야. 25A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산수가 왜 이렇게 복잡해? 50A 제곱 인수분해 되니? 이거 누구하고 되니? 인수분해 응? 누구? 잘 모르면 근해 공식 쓸 거야. 근해 공식 쓰기 전에 누구 10분의 3이라고. 아니 10분의 3 하지 말고 10하고 5? 10하고 5 여기는 3일이 이게 3이고 1인가 보다. 3하고 1 돼? 아니 3이라는 아 여기 3하고 1 오케이 나보다 낫네. 따라서 10분의 3하고 5분의 1이야.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4분의 1보단 작아야 된다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거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왜 여기다 이렇게 한 거냐면 인수분해 좀 하려면 다 10으로 분모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0을 곱해서 차라리 산수가 더럽네. 이렇게 50A하고 6 이렇게 만들면 10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늦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10분의 3하고 10분의 2 이렇게 된 거죠. 10분의 2가 0.2잖아. 0.25보다 작은 거네. 그래서 이게 답이고 답은 5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답이 없는데? A. 그래서 A 확률을 구하래. A는 요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 돼? 0.2, 0.4, 0.4가 되니까 10분의 4, 5분의 1.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건 어차피 산수는 한번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AB가 독립이지. AB가 독립이지 얘들아.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먼저 얘기를 해버렸네. 그냥 AB가 독립일 때는 그냥 어차피 곱할 거니까 이 봐라. 이 확률을 그냥 A라고 쓸게요. 얘를 그냥 B라고 써볼게.
얘들 알았죠? 그래서 식으로 그냥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B가 되죠. 따라서 AB가 0.2가 됩니다. 어차피 산수는 한번 해야 돼, 얘들아. 얘들 알았죠? 이해돼요? 그리고 얘 합을 여러분들 이거 1학년 과정을 활용해주면 좋아. 뭐야? A, B, AB. 쌤이 왜 저걸 썼는지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얘가 0.7이잖아.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빼기 0.1을 했더니 0.7 났어. 이렇게 하면 합하고 곱이 나와요. 그러면 좀 빠른 산수를 할 수 있어. A 더하기 B는 0.9 이렇게 되죠. 이해 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 A, B 구할 때 요렇게 하는 거 어떻게 풀어?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알아야 돼. 두 번째 풀이를 풀이. 이게 두 번째 풀이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그냥 A, B를 모르면 그냥 디귿다 X 놓고 쭉 풀면 무조건 풀려. 얘들아 알았죠? 어차피 산수는 한번 이게 소수점 분수로 돼 있어가지고 산수가 조금 걸려. 여러분들 봐라. 여기 합이 주어졌을 거야. 딴 데 보면 안 돼. 합이 보통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게. 그리고 곱이 알파 베타를 줬잖아. 합이 주고 곱이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을 이렇게 줄까? 말로 합이 P라고 주고 곱이 Q. 근데 여기 자꾸 문자가 많아서 헷갈리나 본데 이게 합이야. 그냥 합 곱 이렇게 주잖아. 그리고 나서 질문이 알파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 이때는 항상 곱분할 먼저 해보는 겁니다. 곱분할. 그러니까 정수의 곱분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식일 수도 있거든. 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원래 니네는 아직 숫자를 다룰 거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게 정수나 다항식 하면 좋은데 일단은 좀 국한돼서 정수의 곱분할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만약에 yes가 되잖아. 합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수의 곱분할이 안 되잖아. 그때 t 방정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p를 넣고 그 다음에 q를 넣어서 그 다음에 확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에다가 때려버리는 거야. 얘들 알았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항상 곱이 나오면 곱을 적당히 두 개 분할할 생각을 먼저 해. 얘들 알았어? 명심 또 명심해. 잘 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딴 데 보지 마. 두 개를 합했어. 3이야. 두 개를 곱했어. 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는데 정수로 분할해 그냥. 그럼 1, 2지. 1, 2잖아. 1, 2 더해서 3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다. 끝. 이렇게 그냥 처리하면 더 빠르지. 아니면 순서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 순서상이야. 1, 2나 2, 1의 순서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더 빠르지. 이렇게 보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대수 미적분 이건 2학년 미적분 1 지금 현재 정의는 수원 수투 여기 보면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딴 데 보지 말고 X에 두 다항식을 더했더니 2x 프로가 되어 있고 두 다항식을
곱했더니 x제곱 6x 플러스 아니지 어디지 5x 플러스 6인가 보다. 그래서 f와 g함수를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f의 값은 얼마 이렇게 주어진 게 만약에 있잖아. 그럼 이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 여기 지금 곱 나왔죠. 그럼 곱 분할을 먼저 하는 거야. 끝. 하나가 f고 하나가 g. 얘가 f고 g. 이렇게 받아들이면 빠르지. 그리고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아요. 졸지 말아라. 왜 자꾸 조니? 어? 그래서 여기 잘 봐. 얘가 지금 합 나왔고 곱 나왔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기다 세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얘는 100분의 9고요. 이건 100분의 20이거든. 이해되는데 분모가 확률이기 때문에 다 아까 우리 경험해보면 아까 내가 일부러 통분을 시켜줬죠. 뭐 예를 들면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7 이렇게 해서 분모가 10, 10이면 곱해서 얘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20을 자르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로? 4하고 5. 그래서 얘가 자 이건 기법이요. 5, 4씩. 그럼 더하면 10분의 9 나오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A거나 이게 A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가 A면 하나가 B라고 그랬지. 작아야 되니까 A. 그래서 정답이 5분의 1을 다이렉트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합곱을 원래는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를 푸니까 첫 번째 풀이에서 산수하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 이거 알아두세요. 합곱 나오면 이렇게 곱분할 먼저 해서 자꾸 머리 쓰세요. 그리고 엄청 빠르게 풀어요. 필기해. 정수는 생각했어. 곱분할. 정수가 아니래도 되는 거야 원래. 2개 찢어가지고 찍어 일종의. 여러분들 선생님 나 인수분해 제대로 좀 가르쳐주면 왜 자꾸 찍으려고 그래요? 니네가 하는 3차 이상의 정수분해가요 전부 다 찍는 겁니다. 이거 찍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일반 방정식 없잖아. 사실 있는데 안 쓰죠. 그래서 0 되는 거 찍잖아. 1을 넣어서 0 되는 걸 찍는 거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써? 조립제법이라는 식으로 디테일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시작할 때 찍는 거니까 합곱 있을 때도 2개 찍어서 푸는 게 맞아. 애들 알았어? 그 도구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 그때 T 방정식에서 해서 그대 공식 써서 두근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 봐. 이것도 잠깐 해줄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야. 알파 베타 곱하기 마사야. 자, 곱분할 해보세요. 더해서 2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 생각이 안 떠올라? T에다 집어넣어. 그럼 근해 공식 쓸 수 있잖아. T는 1 풀마 루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니까 생각 2개를 못 찢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 이렇게 가시면 빠르잖아. 얘들아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은 이미 1학년이 다 지나서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정수가 있고 정수 없어도 여기 또 조건이 하나 또 있을 거야. 이렇게 뭐 주어주고 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거 다 속눈행이죠. 이게 곱이잖아. 찌죠? 앞에서 6 내는 거 찾으는 거야. 1, 2, 3 6이네. 그래서 1, 4 1, 8, 27 36이 답입니다. 뭐 이렇게 찢는 거지. 항상 적어도 곱이 나오면 2개 곱 나온 걸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 찢을 생각을 해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럭키비키하게 합하고 딱 떨어지면 쓰고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푼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풀이보다 빠르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면 한 곳만 표시하면 끝이야. 그냥 게임이. 얘들아 알았죠? 이해됐죠? 두 개를 10, 10으로 쪼갤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이게 다 100이잖아. 아까 보면 확률이 12분의 얼마 12분의 얼마 다 똑같이 나오잖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그래서 똑같이 치는 거야. 다음 5번. 이제 5번. 5장의 당첨 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10장의 복권이 상자에 들어있다. 뭐야? 상자 안에 당첨 몇 개 있어? 당첨 5개. 안 당첨 5개. 땡땡으로 써야 돼. 이렇게 5개, 5개. 이렇게 있대.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네. 하나 뽑을 때. 뽑은 복권 다시 넣지 않는다. 됐지? 됐지? 창의와 경도. 이름이 굉장히 신선한데 경도? 창의와 경도가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이래. 자, 근데 여기 봐봐. 창의와 경도가 차례대로 한 장씩 뽑자. 이거 뭐게? 여러분들 자 확률은 결국에 무슨 행위 중요하다 그랬어? 자,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친구는 시행을 제대로 안 받아요. 시행이 어떻게 돼? 창의도 뽑고 그 다음에 앉는 다음에 경의도 뽑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야? 연립 시행 과목이 하고하고 시행을 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차례대로 하는 것도 있지. 창, 경 이렇게 돼 있어. 창경, 창의, 경의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요? 이렇게 표 작성하는 표. 자, 근데 1번 모두 당첨. 그럼 얘도 당첨이니까 당첨은 동그라미를 칠게요. 원래 이 결과를 시행 결과를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OX 써도 돼요. 55 이렇게 쓸게. 당첨. 그럼 창의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5. 그 다음은 얼마야? 9분의 4.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래서 약분해서 답 찾아주시면 돼요.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9분의 2 이렇게 되나 보다. 5, 4, 20이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 창의는 당첨 복권을 뽑지 못하고 경도는 당첨 복권을 뽑아야 돼. 이렇게. 자, 당첨, 안 당첨. 9개 중에서 당첨되니까 당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이해가 안 가. 18분의 5. 이게 답입니다. 뭐야 이게? 세 번째, 경도가 당첨 복권을 뽑으라면. 자, 이렇게 본 거야. 자, 경도가 당첨되는 걸 사실은 3번을 질문하고 싶었던 거야. 창의도 당첨되고, 여기 잘 봐라. 경의가 당첨되는 거야. 창의가 당첨 안 되고 경의가 당첨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얼마야? 10분의 5였죠? 9분의 4였습니다. 2번은 10분의 5였죠? 9분의 5였습니다. 얘들아 이해돼? 쌤이 뭐라고 했어? 요거 하고 하고는 여긴 곱, 여기는 뭐야? 건하거나 하니까 뭐야? 2개 더해야 되는 거지?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 돼? 90분의 더하면 이거 얼마야? 5 곱하기 9 이렇게 되나? 5를 묶었어. 더하기 귀찮아서. 그럼 이게 9, 10. 얘 2분의 1이잖아. 잘 봐. 결국에 창의가 당첨될 확률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얘 2분의 1이거든. 창의는 한 번 하고 안 하니까. 창의 먼저 하고 경도 했잖아. 맞아. 최종적으로 경도가 당첨될 확률도 얼마가 됐다는 거야? 2분의 1. 그래서
뽑은 복권을 다시 넣지 않는 상태 있잖아. 이 상태. 이게 무슨 얘기야?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걸 비복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제비가 있는데 당첨되는 확률에는 변화가 안 생겨.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봐야 1번부터 10번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 10명 있어요. 10명.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을 번호를 붙였어. 1번부터 번호표를 쭉 줘서 10번을 줬어. 그리고 여기 10장이 있거든. 당첨이 하나, 안 당첨이 9장이 있어. 됐어요? 번호표를 먼저 뽑아서 1번부터 10번을 쭉 쓴 거야. 자, 1번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자, 2번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여전히 10분의 1입니다. 얘들 알았죠? 이 당첨을 제비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왜 2번도 10분의 1이 된다고? 1번하고 2번 있잖아. 얘가 당첨되면 얘가 당첨되려면 안 당첨되고 당첨돼야 돼. 그러면 얘가 10분의 9가 되고 9분의 1이 되죠. 신기하죠? 10분의 1이 돼. 3번이 당첨될 확률도 얼마가 돼? 10분의 1. 왜? 얘가 되려면 안 당첨, 안 당첨, 당첨. 10분의 9, 9분의 8, 8분의 1. 지워져서 10분의 1.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몇 번? 10번이 당첨될 확률도 여전히 얼마라는 거야?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비복원을 하더라도.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아 진짜 여기 당첨 하나 있어서 그 번호 하나 줘서 야 이거 뽑는 애 오늘 뭐 5만 원씩 줄게. 그럼 이 번호표 뽑으려고 졸라 뛰어가지를 마. 뭘 해도 확률은 다 똑같아. 그냥 다만 뭐만 쫄리냐면 앞에서 안 뽑잖아.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 당첨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일 뿐이야. 근데 최초로 아무 시도를 안 했을 때는 그 확률은 어때? 다 똑같은 거니까 복불복 똑같아. 그러니까 저런 거 있지. 진짜 1박 2일 이런 거 안 보지? 유치해서 안 보잖아. 설마 아직도 보는 애들이 있진 않지? 여기 보면 옛날에 뭐 여기에다가 뭐 커피 3 까나리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먼저 가지려고 막 달려가서 이렇게 쟁취하는 애들이지. 돌대가리들. 그럼 그때 수학적으로 해야죠. 야 뭐가 됐든 어차피 까나리 걸릴 확률은 똑같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다만 앞에서 있잖아. 앞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따라 그 순간의 내 확률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얘들아 알겠죠? 이해도 안 돼. 근데 아무런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땐 다 동일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엄청난 건데 왜 이게 엄청난 거냐면 혹시 통계를 제대로 공부한 애들이 없어요. 이게 아까 나중에 심화 이론에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비복원 추출에 관련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단 몰라도 돼.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지로 야 이거 저기 평균 좀 구해볼래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세 페이지 답 얼마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 이걸 단박에 이거 한 줄 이렇게 답을 처리합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 여기 질문. 우리 그걸 이해를 했다면 자 여기 이게 비복원이야. 복원은 뭐야? 원래대로 복구시킨 거죠. 복원 안 시켜도 차례대로 뽑게 되면 비복원 또는 뭐가 돼도 참고적으로 알아도
당첨 확률은 일정해요.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들 알았죠? 참고적으로 알아도 비복원을 시키든지 복원을 안 시켜도 당첨 확률은 같다. 다시 말하면 시행의 무순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가 없어. 당첨된 확률, 당첨 확률. 그러니까 이게 당첨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살 때 있지, 로또. 로또 하잖아. 지금 미성년이라서 못 하는데 할 거잖아. 이제 20 되면 해야지. 안 해? 해. 일주일에 1,000원씩만 해. 또 알아? 그러면 그거 먼저 뽑냐 나중에 뽑냐가 당첨 확률에 영향 주지 않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발 좀 1등 많이 나오는데 가서 줄 서 있지 좀. 아, 나 진짜 뭐 우주 얘기 그런 거 없어. 그냥 확률 게임인데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많이 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잖아. 왜냐면 이게 사실은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뭐냐면 카지노나 도박, 갬블 있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만든 거야. 실제로 이 확률이라는 이론을 누가 만들었냐면 포커를 하다가 만든 거야. 포커. 블랙잭이라고 하는 확률의 이론이 거기에서부터 나왔거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주사위, 카드. 카지노에서 맨날 보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야. 여기 봐봐. 시행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A가 여기 A 복권집이 있고 B 복권집이 있어. 근데 당첨이 10개 나오고 여기가 1개 나오도 이게 100개 나오면 한 번밖에 안 난다. 왠지 알아? 여기가 100명 가면 여기 1명 가니까 이건 비율에 대한 포지션이 똑같은 거야. 당첨 소문 때문에 많이 가니까 많이 당첨이 나오지. 그거를 절대량을 무시하고 광고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첨 확률은 꼭 외워도 뭐에 상관없다. 순서가 상관없다.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봐라. 여기 순서가 창의, 경도 순으로 하라고 그랬지. 얘들아, 창의가 한 다음에 경도가 하라고 했잖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와 경도가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 말고 창의가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경도가 당첨될 확률도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그게 경도가 당첨될 확률을 해본 거죠. 얘들아 알았죠?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5-1번 볼까요? 흰 공이 몇 개 있어? 흰 공이 몇 개? 자, 이 내용 잘 알아두면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차례대로 2개 반복 시행이니까 first, second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검은 공. 그냥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이거는 각각의 당첨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10분의 얼마야? 비복원이죠? 9분의 블랙 나오니까 9분의 6. 그냥 이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됐지? 그러면 요거는 2가 되고 5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자, 15분의 4가 됩니다. 그냥 이거 알았죠? 이거 앞에서 했던 거야. 쉬운 거. 자, 밑에 거 볼게요. 어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3번 안에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인출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는 4자릿수로 이루어져 있고, 비밀번호 3번 해서 잔금 해제 보통 5번인데,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는 4자릿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2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임의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아무거나 딱 했는데 현금을 말은 현금이라고 했지만 억지로 문제를 만드는데 비밀번호를 푼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2자리니까 첫 번째 시도하고 이 first는 첫 번째 시도하고 second은 두 번째 시도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처음에도 맞춰야 되고 나중에도 맞춰야 돼. 그래야지 딱 되는 거죠. 앞에 2개는 안 되면. 이해돼 안 돼? 이해되냐? 그럼 처음에 맞출 확률 10분의 얼마야?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쌤, 어. 화장실 좀 갔다 와. 왜? 급해서. 쉬는 시간 이런데 빨리 가.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화장실 갔어야지. 니네 비밀번호 안 만들어 왔어? 숫자로 돼 있다며. 3번 안에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인출할 수 없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을 인출하게 될 확률이잖아. 맞아? 얘들아 이해돼? 그럼 이거는 트라이얼 최대한 3번까지 가능하네.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러면 여기 처음에서 딱 맞추는 거야. 맞지? 이해돼요? 처음에 못 맞추고 두 번째 맞추는 거. 이해가? 못 맞추고 맞추는 거. 이해돼요? 이거 약간 당첨제비하고 약간 똑같죠? 이 안에 당첨제비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이 안에 비밀번호가 두 자릿수 2개만 남으니까 전체 경우가 몇 개 있어? 야 비밀번호 몰라? 여기 쓸 수 있는 거 0부터 몇 가지 있어? 9, 10가지 여기도. 그래서 100가지가 나오는 거죠 전체가. 이해돼 안 돼? 그럼 그 중에서 비밀번호 하나 딱 비밀번호가 당첨되는 건 몇 개 있어? 한 개만 했지. 비밀번호가 뭐 여러 개 당첨돼. 그럼 당첨 안 되는 게 몇 개야? 99개 이렇게 있는 거야.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죠. 세 번째 당첨될 확률이고. 맞아 안 맞아? 내가 아까 기억나? 당첨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해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거는 이해가? 빨리 앉아. 그때 두 자리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100가지가 있어. 이 중에 하나만 딱 맞는 거야. 비밀번호가 13이야. 그럼 13을 딱 누르면 열리는 거잖아. 이해 안 돼? 당첨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안 당첨은 99개. 첫 번째에서 딱 당첨될 확률 100분의 1. 두 번째에서 안 당첨되고 당첨되는 거잖아. 이 당첨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얘도 100분의 1, 100분의 1이야. 따라서 그냥 100분의 3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어떤 친구가 생각을 해봐. 내가 1, 2를 눌러서 안 된대. 그럼 어떤 미친놈이 다시 1, 2를 또 누르냐.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안 됐을 때가 100분의 99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번호 빼고 나머지에서 다시 고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지워져서 100분의 1 되니까 내가 당첨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속이려면 비밀번호를 3번이 아니라 5번까지 시도한다. 이런 애들은 다 틀리죠. 근데 우리 반은 100분의 1이 3개, 5개, 100분의 5 이게 그냥 답이지. 얘들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걸 가르쳐준 거야. 이런 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100분의 3 나오잖아. 똑같이 답이. 당첨의 순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얘들아 알았죠? 자 5-3번 요거 하고 싶게요. 돈 2번 쉬네. 자 여기 두 주머니 A, B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어요. A에도 1, 2, 3, 4, 5가 있고 B에도 1, 2, 3, 4, 5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A에서 한 장 꺼내 아무거나 B에 넣어.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B에서 2장을 꺼내. 여기에서 한 장을 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몇 장? 2장을 꺼내. 이렇게 한 거네. 됐니 얘들아? 그거 할 때 주머니 A에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봐봐.
이 분모가 여기 제한이 여기 됐는데 이거 제한된 게 없어. 그렇게 우리가 아까 풀어선 조건부하고 문장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아까는 그렇게 했더니 흰색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네모가 가능한 전부를 분모에 깔고 그것들 중에서 A에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짝수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카드 꺼내는 거네. A에서 꺼내는 거. 하고하고 시행이죠. 자, A에 있는 카드 숫자의 짝수일 확률은 그랬어. 어떻게 써? 어디에서? A에서 한 장을 꺼내요. 주머니 위에 넣은 다음 다시 주머니 위에서 아무거나 두 장을 꺼내. 아, 여기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두 장을 꺼내서 얘를 다시 두 장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래서 동시에 꺼내가지고 뭐야 이거? 꺼내가지고 A에 넣을 때 A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거네. 문제도 이해됐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주머니에 있는 게 짝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짝수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짝콜의 기준은 지난 시간에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 짝콜의 기준은 홀수가 기준이라고. 홀수. 이해됐죠? 이해가 안 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A에 있는 합이 전부 다 짝수여야 돼. 여기 봐. 여기에 그러니까 1, 2, 3, 4에 속으면 안 돼. 짝수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처음에 줄 때 결과 적자고 했잖아. 그럼 얘를 뭐 줄 수 있어? 짝수를 꺼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꺼낼 때 홀수를 꺼낼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서 B에다 줄 거야. 이해돼요? B에다 줄 때 짝수 2개를 줄 수 있어요. 짝수 1개, 홀수 2개를 줄 수 있어요. 홀수 1개, 1개 이렇게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홀수를 2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숫자의 합이 짝수가 나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때 신경 쓸 거는 홀수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얘들 알겠니? 짝수는 몇 개 있든지 상관없어. 홀수가 중요해. 자, 짝수. 홀수 개수 안 변했죠? 홀수 개수 안 변했지? 홀수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홀수 개수가 안 변했어. 이해돼요? 홀수 개수 안 변했고, 그럼 여기에도 홀수 개수가 안 변하고 있어요. 여전히 짝수가 몇 개? 2개. 홀수가 몇 개? 3개 이렇게 있거든. 처음에 짝수를 뽑았어요. 홀수 개수 변함이 없어요. 홀수는 여전히 3개야. 맞아 안 맞아? 홀수를 변화시켜 줘야지 되잖아. 쟤를. 맞아 안 맞아? 홀수가 이렇게 가져야지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렇게 가주셔야 홀수가 1개가 추가가 돼서 홀수가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 홀수야. 홀수를 하나 줘버렸지. 그럼 이미 A의 합은 짝수가 돼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홀수가 짝수계로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짝 2개, 짝 그냥 이렇게 쌍지에서 쓸게. 이제 1, 홀 하나, 홀 2개 있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 너무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줄게. 5-3번. 너무 길게 하면 지칠까봐. 시간이 남아서 해주는 거야. 원래 5-3번 안 해도 되는데.